최근 배우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과거를 사과하고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고 언론과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편에서는 30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추어내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소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리 오래돼도 피해자가 있다면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 이 논란을 둘러싼 감정의 파고를 잠시 내려두고 소년법이라는 제도의 의미, 갱생이라는 가치,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의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박재욱 신라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의 핵심은 낙인이 아니라 교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처벌을 맞은 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소년법은 전혀 다른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소년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기대와 투자입니다. 조진웅 씨가 받은 소년 보호 처분은 면죄부가 아니라 사회가 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적 절차를 마쳤고 이후 30년 동안 성인이 되어 범죄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 이 30년의 삶이 단지 이미지 세탁이라면 소년법이 지향하는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목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진웅 씨 사례는 오히려 소년법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성과, 즉 낙인이 아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만과 변화된 삶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왜 과거를 숨겼느냐, 대중을 속인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마친 개인이 평생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갱생이란 과거를 고백하고 다 털어놓는 행위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회의 규범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삶을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30년 동안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았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적어도 증거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과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영원히 기만자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사회는 결국 전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영원한 격리뿐이다 라는 잔혹한 메시지를 던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가해자의 갱생은 피해자의 고통을 덮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간혹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소년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2차 피해에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은 그때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순간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갱생의 정당성은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의 완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조진웅 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것은 갱생을 인정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갱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흔히 단죄를 정의와 저스티스와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단죄는 정의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만약 소년 범죄는 평생 낙인으로 남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강화된다면, 증폭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내 미래는 끝났다, 이생망이다, 이런 체념은 오히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은 교정 제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갱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진웅의 30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물론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가 30년 동안 쌓아온 삶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두 감정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조진웅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 지은 자의 새 삶을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만약 그의 30년이 가면을 쓴 연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긴 시간의 몸부림이었다면 최소한 그 가능성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면죄부로 감싸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사과와 책임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피해자의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단죄보다 더 어려운 덕목, 바로 회복과 변화에 대한 성숙한 판단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차갑고 단단하기만 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함과 이 사람이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품어야 온전해지는 가치일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자리 한 켠을 마련해 주는 것, 그 자리는 피해자의 회복을 전제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성숙함,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과거 논란을 넘어서 어떤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거대한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답을 향해 함께 고민해 가는 것, 이것이 논란이 우리에게 준 의미일지 모릅니다. 네, 오늘 이 칼럼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100%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